이화영 잡는 일진 아닙니까? 또 우리 주진 의원이 네. 이화영 잡는 일진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과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화영 관련된 아주 귀한 그 녹취록도 입수해서 공개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주진 의원님께서. 자, 이화영이 위증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연어술 먹었다고 거짓말 했는데 이거 기소가 우리 많이 웃었잖아요. 연어 6,000원어치 그러니까. 먹고 위증했다 거짓말했다고 아니, 하니까. 우리 연어 언제 먹으러 갈게요 했는데 빨리 연어 먹어야 네. 돼요. 자, 일단은 그때는 제가 얼마 전에 좀 전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올리고 오셨네요. 영상을 하나 영상 올렸습니다. 올리고 오셨네. 네. 요즘에 저희 영상 보다가 조회수가 많이 떡상을 하셔가지고 아유, 좀 아닙니다. 세민합니다. 아닙니다. 이러다가 큰일 났어요. 네. 제 밥벌이를 다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무슨 친구께서. 말씀을. 큰일 났는데. 일단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제목이 딱 이겁니다.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유튜브에 에피소드 91 9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화영 제목이 이화영 위증 기소로 응징 이재명 완전 포위됐다. 자, 이 제목입니다. 네네, 주진 네. 의원님의 91번째 에피소드. 자,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목이 어그로가 아니라 어그로가 진짜 아니라.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됐습니까? 네,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법사위에서 저는 그 검사 탄핵을 하겠다라고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을 굳이 증인으로 불러내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북한에 800만 불 그 줬다고 하는 걸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그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 번복한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제 위증의 판을 깔아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화영 부지사 좀 그때 제가 물어보면서도 이재명 보호하려고 이화영은 어떻게 보면 위증 리스크에다가 확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느낌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좀 좀 비인간적인 장면? 좀 비인간적인 장면이라고 모든 생각했어요. 죄를 다 떠안고 있더라고요. 네, 뭐 본인도 스스로 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웃겼던 장면이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재명은 모함했던 사람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굽신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고생 많으시죠. 원래는 이재명 일극 체제의 제왕인 이재명 대표를 감히 모함한 사람인데 쌍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맞아요. 그냥 엄청나게 잘해주잖아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일부러 세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술은 종이컵에 담아서 먹었냐, 교도관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냐.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 기억이 생각보다 세밀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질문을 뭐 연어 술 파티 한 적 있어 없어 이런 질문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술잔이 뭐가 담겨져 있었어 하는 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은 늘 그게 기억이 또렷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늘 진술이 일관돼요. 일관되게. 근데 질문을 세분화해서 교도관과의 거리는 얼마였어? 술은 몇 잔이나 먹었어? 너는 먹었어 안 먹었어? 뭐 이런 질문을 세분화해서 쪼개서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세분화해서 물어봤고 기존에 해왔던 진술들하고 다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수원지검 앞에 연어 뭐 몇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 찾았다고. 영수증 찾았죠. 네, 하나. 그렇다고 날짜를 또 바꿨습니다. 맞아요.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날짜도 다 바뀌었고 그때 저희가 그 계산기로 계산해봤지 않습니까? 8명이 술을 먹었는데 계산서를 두들겨 보니까 각자 6,000원어치 얻어 먹었는데 연어 요새 비쌉니다. 연어 2점 먹는 거예요. 6,000원이면은 2점 정도 되나요? 네, 2점 먹고 나서 그 이재명을 모함했다 이런 논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이 연명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청문회는 꼭 위원회가 전체 의결하지 않더라도 위원들 7명만 그 3분의 1만 연명해서 고발할 수 있거든요. 다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유상범 감사, 뭐 장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조배숙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합쳐서 고발을 했었고요. 그 고발 사건이 이번에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 사건이군요. 예. 그래서 위증이 기소되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 지금 포위된 것이냐면 위증 기소되니까 이제 또 위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재명 재판에 또 열려서 가게 되면 위증할 때마다
징역이 막 1년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기 지금 가뜩이나 800만 불 송금한 걸로 징역 7년 6월을 받아놨는데 받았죠. 위증할 때마다 1년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하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위증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하고요. 네. 생각하고요. 이게 두 가지가 더 기소됐는데 이게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가 또 있죠. 네. 그래서 하나는 불법 쪼개기 후원인데 쪼개기 후원.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경선 후원금일 때 임직원 12명의 명의로 무려 9천만 원을 후원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개인이 후원하려 그러면 500만 원 제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한이 500만 원이죠. 네,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한 거죠. 야, 네. 내가 다 내줄 테니까 한 사람 이름으로 9천만 원을 후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은 김성태 회장이 내고 명의만 임직원들 나눠가지고 쪼개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쪼개기 후원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소액 후원이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12명이 9천만 원이면 대충 계산하더라도 750만 원, 8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고액이에요, 그거는. 고액인 사람이 12명이 한꺼번에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알죠, 그거는. 보통 정치인이라면 어느 정도 고액 후원하면은 감사하다고 감사 전화도 전화하죠. 네. 근데 이재명이 과연 몰랐겠느냐? 그리고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후원하는 사람 입장이나 이하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도와준 거잖아요. 공치사 해야죠. 공치사 해야죠. 그렇죠. 네. 생색을 냈을 거란 생색을 말이에요.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800만 불을 대납시킨 장면과 이 쪼개기 후원이 우연히 겹치면 왜 필연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매번 이재명 몰래 이재명을 도와주는 일이 매번 반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수혜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하영 부지사가 어레인지를 잘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수익이나 이권을 몰아주는 장면이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은 자기가 나중에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에서 좀 이재명이 잘 됐을 때 자기 잘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생색 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게 구조적으로 맞물리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혀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 기소된 게 진짜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경기도에는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다 국민 혈세입니다. 이것도 혈세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뭔가 북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막 북한 가서 김정은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 정치인이 무슨 성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을 만나야 뭔가 정치적인 자산을 획득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에서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뭔가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은 김정은 정도는 가서 악수 정도 해줘야 대선 후보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가지고 북한에 800만 불을 방북 대가로 500만 불은 그냥 그 스마트팜이라는 뭐 북한이 좋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사실 그 돈도 북한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현금으로 그냥 달러 바꿔서 500만 불 갖다 준 거고 환치게 준 건데. 300만 불은 엄연히 그 의전 비용으로 말 그대로 김정은을 만나주는 대가로 300만 불을 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덧대가지고 이 협상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받았나 봐요. 북한으로부터. 그래서 금송, 주목 그러니까 그 소나무 일환이고 왜 되게 비싼 소나무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강원도에 있는 거 있어요. 네. 금송. 예. 금송하고 주목을 달라고 해서 금송하고 주목을 그 남북협력기금에서 4억 9,500만 원을 빼가지고 사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하나잖아요. 금송 주목 그 북한의 간부나 김정은 관상용으로 갔을 텐데. 관상용으로 심어놓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혈세로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뭘로 또 이거를 허위로 서류를 꾸몄냐면 마치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가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북한의 살림이 되게 나무를 너무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베다 보니까 맨날 홍수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묘목 사업 같은 거를 지원을 하거든요. 주먹으로 묘목 사업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묘목을 많이 지어가지고 북한 주민도 홍수나지 않도록 묘목을 사는 것처럼 해서 4억 9,500만 원을 빼낸 다음에 좋은 금속 같은 거를 해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알면은 지금 복장 터질 일이고요. 아까 이재명이 탄핵하고 특검 남발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남발하는지를 알겠어요. 하도 탄핵 특검 남발해서 어제 이 탄핵이 무더기 기각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여론 시선이 쏠려가지고
어제 예. 이게 기소되면서 어제 보도가 났는데 스리슬쩍 넘어간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떠들려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유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경기도지사로 뻔히 있었잖아요. 자기가 인도적 지원으로 묘목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혈세 5억 원이 가는데 금송이나 주목이 대신 가는데 경기도지사가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국도의 무능이죠. 그렇죠. 예,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파악 못할 정도의 장악력이라고 하면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홍수 예방을 위한 어린 묘목을 주는데 주목을 줬다.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고 하는 주목입니다. 주목을 홍수 예방을 위한 묘목을 줬다. 네. 아, 대단하네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 주목인데. 네. 제 고향인 태백의 아, 시화입니다. 아, 그래요? 시화인데 주목을 줬다. 금성도 좀 뭐 금성도 강원도의 고성 좋은 나무잖아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자, 홍수 예방용으로 금성과 주목을 줬다. 아주 대단한 신박합니다. 진짜 신박하네요. 네.